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이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바둑을 배우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아요, 그쵸? 처음에는 좋은데 두다 보면은 이게 하여튼 설명 듣는 거하고는 달리 다른 결과가 나오시는 경우가 이제 은근히 많습니다. 두다 보면은 완벽하게 외우지 않은 이상 잊어먹게 되고요.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사소한 한두 개 실수 때문에 이 결과가 달라지죠. 그게 바둑의 어려움이면서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만. 자, 우선 흑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잘 두셨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제 백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 이 많은 분들이 예전에 우리 바둑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귀에서 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이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AI 시대에서는 이제 이런 게 많이 사라졌고요. 요즘엔 어떻게 두냐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귀는 쳐다보지 말아라. 변에 귀는 항상 2개 이상의 돌이 있어서 강해요. 그래서 이제 변 쪽에는 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게 3선에 있냐 4선에 있냐 요것만 이제 따지라고 하는데 지금 4선에 있으니까 마치 날일자로 이렇게 걸쳐라 이거죠. 이쪽에 뭔가 달리는 게 있으니까 뭐 차렷하던 붙이던 이렇게 둬야 되는데 어쨌든 뭐 수많은 변화 중에서도 네, 이렇게 한 칸 띄고 날일자로 덮어 오면은 여러분들 백보다는 흑이 먼저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렇게 막 밀어가는 거는 어쨌든 흑이 계속 한 발 먼저 나가니까 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일자가 기본 행마입니다. 참고로 나와 끊으면은 요 돌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려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버려보세요. 네. 참고로 막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옛날에는 제가 일일이 다 대답을 했죠. 근데 요즘에 제가 해보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분 치고 실제로 버리는 분을 못 봤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막 이것저것 물어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끊었을 때 이거를 단수 쳐서 버리는 게 일단은 90%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쩌니 이분은 그러니까 그 이후의 변화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와 끊으면은 버린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변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이건데 대부분 요즘 특히 AI 잘못 보신 다음에 이렇게 두신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자, 마늘 뭐 붙이고 늘고 자 협공을 해야 됩니다. 흑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참고로 어느 곳을 두더라도 제일 좋은데 우선 여러분들 여기에 두시거나 이쪽에 두는 게 뭐 나쁘다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상대 돌이 한 칸의 간격이잖아요. 근데 한 칸의 간격은 좀 너무 붙어서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보시면은 지금 요 모양에서는 이제 지금 백의 상대가 2칸으로 벌리지 않나요? 2칸으로 벌리니까 그 자리를 내가 상대 2개를 떨어뜨려서 두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돌과 상대 돌을 공격하고자 할 때 상대 돌이 여기 두는 게 좋은 자리면 나에게도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요수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벌림이 있어서. 근데 대체적으로는 2칸 벌려서 두시는 게 그 자리에 두시는 게 더 정답이다. 그 말씀이고요. 상대가 뛰어나갔습니다. 한 칸을 뛰니까 뭐 들여다보는 거는 배운 대로 잘 두셨고요. 백이 뭐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흑이 이렇게 뛰어나갔는데 이 돌이 하나 있으니까 벌리면 뭐 잘 두시는 수죠? 자, 붙이고 젖히고 백이 호구를 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흑이 둘 수 있는 게 뭐 좀 뻔하죠? 네, 단수 치는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넣는 수가 있고 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라면 단수를 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넣으시겠어요? 네, 당연히 단수 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백이 그냥 있는다는 걸 생각을 하고 두시겠죠? 하지만 그냥 이어두지 않습니다. 백이 어떻게 버티는 수가 있나요? 네, 이 패가 있죠. 이 패는 백은 흑은 잡히는 패가 이제 되는데 흑은 사실 이걸 따내도 그 자리에 이어야 되니까 이 패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으셔야 되는데 네, 이 요석이 잡히게 되면은 백이 대이득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둑이 이제 넣으시면은 전에는 한 군데만 쳐다보시고 또 돌 하나만 이 수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둑이 넣으시면은 양쪽을 같이 보게 되고요. 또 하나 그냥 있는 거 딱 하나만 생각을 했었지만 그 다음에는 패로 버티는 수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수가 보인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넣으시는 수가 지금은 정답이고, 근데 실전에서는 이 5급 분들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자, 띄었습니다. 자, 여기서 들여다보는 방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넓은 데로 들여다봐라 그 말씀 많이 드리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요 모양은 이쪽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실전엔 반대로 두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 두 칸의 간격이 원래는 수가 나지 않는데, 자, 기력이 좀 되시는 분들, 5단 이상 되시는 분들은 수를 낼 줄 아셔야 돼요. 100이. 자, 일단 첫 수가 붙이는 겁니다. 자, 붙이면 젖혀라. 예, 젖혀야 되죠? 여기서 이제 100의 다음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붙이면 젖혀라. 상대가 젖히면 뭐 해라? 끊어라. 끊어볼까요? 참고로 여기 치받는 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끊어라. 그러면은 한 점을 잡으면, 네, 뒤쪽으로 단수를 쳐서 흙이 따내더라도 이어버리면은 뻥 뚫림과 동시에 이 수가 대학수가 변해버리죠. 또 흙이 이쪽으로 단수 치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단수. 자, 여기서 따내면은 흑백의 다음 수는 어디? 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단수가 아니라 이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가 나서 요 모양만 좀 예외적으로 반대쪽으로 둡니다. 실전에서 이제 이런 고급 수법을 아신다는 거는 인터넷으로 따지면 5단 이상이고요. 뭐 기연급수로는 뭐 3급은 돼야 되니까. 자, 어쨌든 3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모든 이 바둑의 모양에서는 3을 둘 때 이 양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반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단하는 방법이 있죠. 차단, 양보. 자, 이 수는 이제 뭐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따질 수는 없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따라 고르셔야 돼요. 여기를 늘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잘라서 집을 얻을까요? 참고로 여기 두시면은 이제 100이 젖히는 거고, 이쪽으로 넣으면은 이제 여기도 집은 깨지죠. 상황에 따라, 자, 100은, 흙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100이 이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여기가 있는데, 넣으셔야죠. 네, 늘고, 그럼 100이 이 모양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 찝어두고, 100이 이으면은 흙이 자리에 정리해요. 그럼 두 가지가 맛보기가 돼요. 첫 번째, 어디가 눈에 딱 보이세요? 네. 일단 여기 씌우는 순간 100이 대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수가 일단 첫 번째고, 그럼 귀는 어떻게 되죠? 네. 귀는 일단 비마 끝내기가 있잖아요. 비마로 들어가면은 좀 더 정확하게는 여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원래는 비마가 기본적으로 이제 급소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100이 늘어도 흙이 막습니다. 6, 4, 8, 생 어디서 들어보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면은 못 산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공격이 시원치 않았네요 라고 했을 때 대체로 잘 하셨어요. 대체로 잘 하셨는데, 이 마지막에 상대가 3에 들어왔을 때 실전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잘랐더니 넘어가서 이렇게 두니까 이제 100이 다 살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뭐 흙이 그렇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아쉬운 결과가 되셨는데, 맨 마지막에 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100이 만약에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느는 게 의미가 없죠. 공격이 안 되니까. 네, 그때는 또 막는 게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도 하여튼 이게 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수순을 정확하게 외우시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이 바둑 공부는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인데, 우선은 수순을 외우셔야 돼요. 예, 다 이제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 2, 3
1, 2, 3. 내가 여기 두고 상대가 요렇게 두면 나 요렇게 둬야지. 요걸 외우셔야 돼요. 1, 2, 3. 근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면 일단 첫째 수를 외우셔야 돼. 저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1부터 한 10까지 쫙 이걸 뭐예요? 못 외우세요? 이렇게 됩니다만, 현실은 그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많이 줄이고 점점 줄어져요. 그래서 그래도 1, 2, 3, 세 1, 2, 3, 요런 세 수는 외우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많이 또 내려놓게 돼서, 첫 수, 흔히 첫 수가 급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소만 외우세요.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자, 요런 모양입니다. 이제 백이. 이 한 칸을 띄어서, 요들이 뭐가 연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실전에서 이제 첫 수를 붙이셨어. 그러자 이제 흙 잡으신 분이 젖히셨더라고요. 자, 1, 2. 세 번째 수는 뭐가 되죠? 네. 붙이면, 젖히면 어떻게 두라고 합니까? 끊어라. 네. 끊으셔야 돼. 그래서 이 수를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수를 읽어서 이제 풀어가는 거는 1급이 되셔야 돼. 그래서 수를 읽지 마세요. 1급이 아니면 읽지 마세요. 그래서 1급인 거예요. 수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난 어떻게 둬야 돼? 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수법이라고도 하고 격언이라고도 하는데, 행마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붙였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붙이는 수 아닙니까? 젖혔어요. 상대가. 그러면 끊어라. 이게 죽는데? 네. 반신반의 해도 끊어보셔야 돼요. 자, 백 끊어서 한 점을 이제 백이 흙이 따낼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끊어버리면은 흙이 고립되니까 도로 잡히죠. 제가 이 질문을 하셨고, 어디서 보게 본 것 같은데 잘 몰랐어요 라고 하는데, 결국 이쪽이 이으셨거든요. 그래서 요 돌이 이제 다시 잡혔는데, 이게 왜 안 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점 잡히는데 어떻게 끊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선의 돌이잖아요. 이선의 돌. 이선의 돌은 일부러라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뭐 어마어마한 1급이 아니라면 이 수순들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붙이면 젖히면 끊으라 그랬지, 일종의 기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수법은 여러분들께서 일단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해보시다 보면 알아요. 해보시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해보다 보면은 이게 느낌이 좀 옵니다. 자, 다음 질문 보여드릴게요.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이 두시다 보면은 내가 다 왜 잡혔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흙이 세력이 좋아졌는데, 백이 여러분들 이쪽을 이제 백이 두려고 합니다. 백이 두려고 하는데, 요 돌이 가운데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가운데. 자, 우리가 변에서 둘 때는 기본적으로 두 칸을 벌리는 거, 사이가 두 칸 벌리는 게 기본 행마라고 했습니다. 자, 변으로 벌린 돌이 중앙으로 나올 때는 얘는 한 칸이 기본 행마입니다. 자, 우리가 변에서 하나 더 가게 되면은 이쪽을 상대가 어쨌든 들어왔을 때 백돌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림이라고 하진 않아요. 잘못된 거죠. 자, 중앙에서 두 칸을 두시는 것도 이게 왜 잘못이냐? 돌이 끊어집니다. 행마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쨌든 돌이 뭔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나아간다는 뜻인데, 돌이 끊어지면은 얘가 나가지 못했잖아요. 얘가 나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잘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다 보면 마음만 급해져서, 특히 중앙으로 나오실 때 마음이 급해져서 내가 한 칸만 둬야 되는데 두 칸으로 두신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자, 실전에서는 여기 이제 붙이고 젖혔을 때, 네, 2단 젖혔는데 이거 좀 잘못 두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단수 연결했고요. 백이 늘어서 어쨌든 이 한 점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후의 진행을 보시면은 백이 갑자기 잡혀요. 요 돌 두 개가 잡혀요. 지금은 아예 안 됩니다. 밀더라도 두 점머리 때리면 젖힐 수가 없잖아요. 바로 잡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흑돌이 하나인데 백돌이 5-6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잡히지? 저도 좀 신기했습니다.
자, 수선을 한번 천천히 볼까요? 흙이 한 칸을 띄었어요. 자, 그러자 백이 벌써 약간 위험하죠? 이 선에 일단 돌이 붙으면 나쁘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요 자리가 일단 호구 자리 급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백이 어떻게 두셔야 돼? 네. 자, 실전을 보시면은 이게 좀 여기 넘어가는 수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게 돼요. 그러니까 흙이 이었습니다. 자, 백이 수를 메우셔야 되잖아요. 이거 붙이고 흙이 는 게 잘 둔 수고요. 백이 이제 막았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흙이 백을 잡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백은 네 수고요. 흙은 하나, 둘, 세 수여서 흙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흙이 어떻게 잡죠? 한번 잡아보세요. 네, 첫 수는 1선 쪽에 항상 1선과 2선은 자동 자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백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를 안 둘 수가 없죠. 이제 아시겠나요? 여기서는 다 아시죠? 네. 단수 따낼 때 단수 치게 되면은 네, 백이 잡혔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백 잡으신 선생님이 야, 어때 황당하게 내가 이렇게 잡히냐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뭐 백이 잘 됐고요. 뭐 이거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선이라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어요. 자, 여기를 왔는데 이 백 잡으신 선생님은 그 여기 넘어가는 수만 보신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둬야 될지를 생각하시기 전에요. 상대가 어디 둘까라고 우리가 역으로 역지사지라고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너무 뻔합니다. 네, 흙은 여기 있겠죠. 그렇죠? 잡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상대의 급소가 상대의 중요한 자리가 나의 중요한 자리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예. 그 상대가 둘 때 뻔하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뭐 넘겨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별의별 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봐도 이제 옆에서 보면 잘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여러분들 실제로 옆에서 보면 잘 보이시죠? 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또 여유 있게 보이면은 그만큼 다 급수 혹은 뭐 좋은 자리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두면은 빨리 잡을 생각에 혹은 여기도 넘어가는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손해보기 싫다는 생각에 하여튼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실패를 할 확률이 높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 둬야 될까 고민하시기 전에 상대가 어디 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뻔하다. 예, 거의 뻔하다. 네, 이렇게 반대로 한번 또 수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은근히 많이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해도 이게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삼연성을 이제 폈어요. 날일자로 걸침을 하셨습니다. 근데 상대가 붙여왔대요. 그래서 이제 배운 대로 이제 젖혔는데 상대가 늘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2단 젖히더라 이겁니다. 요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많이 나오냐? 한옛날에 그 함정수 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면 귀의 정석에서 나오는 수많은 함정수들을 모아놓은 그런 옛날 책입니다. 지금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몇십 년 전에 나온 거라. 근데 참고로 제가 정석의 모든 거 USB에 옛날 저도 이제 그걸로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다 집어넣고 또 최신에 나오는 거 그런 거 싹 정리해서 정석의 모든 것에 다 이제 수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 이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예전의 책에 첫 번째로 나오는 함정수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 그 수많은 함정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원래 처음에 빨리빨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수많은 함정수는 거의 안 두어지는데 그 책의 첫 번째 나오는 수는 참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대가 3연성이면 나도
이렇게 두잖아요. 그냥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걸려요. 결론 그냥 넣으시면 돼. 넣으시면은 만약에 일로 막으면은 백이 단수 치고 2일 때 축으로 잡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백이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흑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구 자리 늘고요. 결국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흑이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백이 벌려 놓으시면 돼요. 돈 하나 벌려 놓으면 되고, 혹은 이쪽을 막아도 되는데, 어쨌든 뭐 벌려 놔서 백이 나쁠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상대가 엉겨 붙으면은 여기는 좁은 지역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넓은 지역으로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왜 망하냐? 이거는 하실 것도 없어. 네,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거든요. 내가 쓸 게 아니라면은, 네, 그냥 정답만 딱 외우시고 그냥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더 밀어도 절로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면은 백은 늘면 늘수록 다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이 이런 수가 사람의 심리가 이 하수 때는 좁은 지역으로 두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좁은 쪽으로 가는 걸 유도해서 상대에게 여기를 주고 이렇게 다 세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유의 함정수거든요. 그래서 뭐 딴 거 할 거 없이 넓은 데로 나가면 저 흑의 의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 이번에 흑백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걸치고 이쪽에 벌림을 했는데 붙였어요. 젖히고 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으셨어. 네, 이건 이제 호구자에 늘고 막을 때 이렇게 벌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으셨고요. 뭐 막고 벌렸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백의 모양을 어떻게 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러한 유의 질문을 왜 하게 되느냐? 귀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서 그래요. 귀는 끝없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귀만 쳐다보니까 이게 새로운 모양이다.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변으로 벌린 수만 보시면 돼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라는 지역은 계속 뭔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변으로 벌리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다. 1선, 3선에 벌리는 것과 4선에 벌리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귀를 쳐다보지 말자 이거죠. 자, 우선 아까 여기서도 백이 어떻게 둬야 한다고 했죠? 네, 4선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날일자로 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렷해 주면은 지금 벌릴 공간이 있으니까 두 개 벌리시면 되고, 이쪽으로 이제 마늘모 붙이면은 그냥 한 칸 뛰어 나가시면 된다. 1, 2, 3, 1 흑이 2로 이제 붙이겠죠? 2로 붙이면은 자, 3. 자, 요 수순만 일단 기억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시면 4, 마지막 자, 5. 자, 요 수순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귀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바뀌더라도 볼 것도 없다. 어차피 내가 여기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물어볼 때는 귀는 상대의 강한 모양이잖아요. 볼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자꾸 귀만 쳐다봐요. 자, 이것도 왜 그러냐? 사람의 본능입니다. 돌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몰린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 우리가 뭐 먹을까 하더라도요, 사람들 몰려 있는데 아 저기 맛집인가 보다 하면서 거길 기다려서라도 더 먹게 되죠. 또 괜히 사람들 없은 데 가면은 여긴 뭐 그런가 보다 뭐 하면서 사람들 몰린 대로 자꾸 가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바둑에서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돌이 몰린 데는 이미 다 자리를 잡아서 이미 할 게 별로 없어요. 또 너무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이 없는 데를 거꾸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는 좁은 데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고수는 넓은 곳에 홀로 두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도
답이 뻔해요. 이 변으로 벌리고 가고 네,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든 받겠죠. 그러면은 돌이 붙었으니까 손 빼지 마시고 한 칸 띄고 네, 그래서 날짜 씌우는 게 그렇게 어렵긴 한데 날짜로 빠져나가라. 나와 끊을 때 어떻게 둔다? 나와 끊을 때 네, 단수 쳐서 이쪽으로 쫙 밀어버려라. 2점은 2, 4, 6, 8, 10집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수술을, 예, 설명을 많이 드리면 또 한이 없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대한 짧고 정확하게 외우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그 고수분들은요, 복기가 돼요, 복기가. 복기가 되니까 이제 알아서들, 아, 내가 잘 두고 잘못 둔 걸 이제 알아서 이제 그래도 좀 고치시죠? 하지만 이제 7급 정도, 5급도 복기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5급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3급 되기가 힘들어. 3급은 복기가 돼요. 저도 수없이 여러분들과 이제 하면은, 흔히 이제 인터넷 한 5단, 6단은 그래도 어영부영 3급이시거든요. 요 분들은 제가 옆에 꼭 지켜보지 않더라도 웬만큼 이제 대충 이제 복기가 돼요. 진도가 나가는데 4단 이하 분들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은 복기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질문도 아무래도 고단자 분들보다 5급 레벨에 5급, 7급 레벨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멤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서 질문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자, 질문 주신 거는요, 단수. 내가 이제 백의 잡으신 분이 질문 주신 건데, 자, 우선, 이 모양에서는 끊긴 데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를 이으시던, 뭐 일로 이제, 지금 여기 이으셔도 돼요. 벌려져 있으니까. 하여튼 연결해야 되는데, 이 호구 연결은 언제 하냐. 자, 얘가 이렇게 단둘이 있어요. 그러면 꽉 이으셔야 돼. 여기도 꽉 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돌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은 여기를 이으면 얘가 빈삼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호구를 쳐요. 그러니까 돌 두 개가 있을 때. 자, 돌 하나 아무것도 없네. 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 꽉 있는다. 자, 근데 얘가 두 개가 나란히 있네. 그러면 호구 친다. 쉽죠? 자, 돌이 하나가 있으면은 꽉 있는다. 두 개가 있으면 호구 친다. 대부분은 꽉 있는다가 많아요. 꽉 있는다가 70% 이상이고요. 호구 치는 거는 글쎄요, 한 30% 이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꽉 있는 수가 답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고 또 저럴 땐 저렇고 아직 그 판단을 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바둑 공부를 할 때는 옛날 때는 잘만 이었는데 호구 치라는 말을 또 어디선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하셔. 거꾸로 하셔. 네. 그래도 이거는 좋은 실수라고 제가 얘기해요. 바둑에서 나쁜 실수가 있고요. 좋은 실수가 있는데, 좋은 실수란 배운 거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는 좋은 실수예요. 그런데 그냥 뭐 배운 거 하지 않고 그냥 막 두시는 거, 그런 건 나쁜 실수입니다. 자, 상대가 이제 끊었어요. 자, 빵따임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좀 늘었는데 흙이 어쨌든 여기 이제 뒀습니다. 백이 요거를 막아놔야 돼요. 호구 자리 급수인데 어쨌든 이제 여기를 이제 두셨어. 자, 있고 여기를 막았습니다. 돌이 붙으면 손 빼는 거 없다 그랬죠. 요 자리가 호구 자리 급소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상대가 둬야 되는데 상대가 뜬금없이 붙였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돌이 붙으면 손 빼는 거 없다. 여기서도 이제 수익기가 지금 보시는 분들, 한 번에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7급 혹은 인터넷 3단 언저리 분들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돌이 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젖히거나 늘거나인데 대부분 아까 꽉 있는 게 70%고 호구가 한 30%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돌이 붙었을 때 젖히는 게 기본적으로 70%, 그냥 이게 느는 거는 30%도 채 안 됩니다. 일단 젖혀. 네, 젖히고 끊쳐. 자, 일단은 핵마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100이 어떻게 두죠? 100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읽기죠. 붙이면 젖혀라. 이건 수법이라고 해서 이건 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가는 거를 읽기라고 합니다. 네. 단수 치면은 100이 한 점을 잡을 수 있죠. 흙이 늘더라도 양단수가 되니까 이게 더 크게 잡히죠. 그래서 돌이 붙으면 매번 말씀드린 게 손 빼지 마라. 손 빼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잠깐 볼까요? 이 호구를 석전머리 때렸어요. 원래 흙은 받으셔야 돼. 근데 만약에 손을 뺐다라고 하면은, 자, 불에 붙었죠? 때리고 끊었습니다. 자, 여기서 100의 다음 수는 는다가 있고 민다가 있습니다. 자, 상대가 돌이 이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대 돌이 있는 것을 따라두는 걸 민다라고 해요. 근데 미는 거는 두 점머리 얻어맞으니까, 대부분 얻어맞으니까 좋을 수가 없죠. 는다라는 것은 상대가 둔 방향 쪽에 반대로 이렇게 뻗어준, 이게 뻗음이라고도 합니다. 두면은 이거를 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민다가 있고 는다가 있는데 요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따라서 얘는 하나, 둘, 세 수, 하나, 둘, 셋, 네 수니까 흙이 잡히죠. 따라서 돌이 붙으면 손 빼는 거 아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주도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코너 하나를 발굴을 했는데요. 제목은 제 바둑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네,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접해보면은 모든 분들은 다 해줄 수는 없는데, 제 바둑 한번 좀 봐주세요. 제 바둑 한번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네, 제 바둑 한번 봐주세요. 네, 이게 새로운 코너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바둑을 뒀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인터넷으로 두시면 기록이 남지만, 인터넷을 좀 잘 두지 않는 분들은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주로 인터넷 두신 분들이 좀 기부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바둑 내가 궁금한 게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은 저에게 문자로 내가 몇 월 며칠에 누구랑 뒀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주시면은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바둑은 인터넷 5단 정도 두시는 분의 바둑입니다. 자, 우리 흙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단이라고 하면 일단 3급, 그러니까 상당히 세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어영부영 3급 이렇게 둘 수는 있습니다. 5급은 세신 거죠. 참고로 모든 기력은 1357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보면은 2급, 4급, 6급 이렇게 짝수로 가는 경우는 좀 드물 겁니다. 5급이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4급이란 얘기는 5급은 좀 세고 3급은 좀 약하다. 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대략 이 기력 체계가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그냥 약한 3급이다. 이게 좀 올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4급이라고 하면 3급을 올려버려야 돼. 왜 그러냐?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어쨌든 내가 3급이야 라고 이게 막 우격다짐으로 이제 막 하시다 보면은 결국 내가 3급이 돼요. 근데 나는 5급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 평생 5급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올려야 돼요. 뭐든지 그냥 올라가 놓고 잘 안 되더라도 그냥 버텨야 됩니다. 이 걸침을 했을 때 양걸침은 여러분들 우리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린 거죠. 자, 붙이는 수가 기본 정석이에요. 이쪽을 이제 끊고 흙에 어떻게 두죠?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둬서 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개의 공간보다 흙이 더 넓어요. 흙이 좀 유리한 정석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프로바둑에서는 협공이 잘 안 나옵니다. 자, 반대쪽으로 붙이는 수는 AI식 수법인데, 정석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하나 젖히고요. 백이 이제 늡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3-3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 정석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협공원 쪽으로 맞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젖히고, 이쪽으로 치받고, 네, 넘어갑니다. 백이 약점이 있어요. 이거를 석점을 때리고,
네, 이쪽으로 막으면 있질 않고 끊습니다. 백이 요 한 점을 끊을 수가 없죠. 네, 뒤로 끊기면 다 갇히고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지켜야 됩니다. 젖혀서 지키실 수도 있고, 뭐 여기 둬서 둘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수를 두게 되면은 백의 이 공간보다 흙이 훨씬 더 큰 공간에 흙이 차지했고, 또 두터움도 흙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잘 안 듭니다, 백이. 근데 이제 백 잡으신 분이 딱 붙이니까 뭔가 당황을 하게 되죠. 하여튼 그냥 3-3에 들어갔고요. 그래도 5단쯤 되니까 처음 보는 모양이 나와도 뭐 어영부영 맞춰가는 겁니다. 자, 실전에서 여기 밀었는데 이건 악수예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악수. 백이 이 자동으로 이제 한 점이 단수가 됐잖아요. 그냥 넘어가면은 흙이 그냥 늘면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이걸 밀어놔서 원래는 이제 흙이 늘더라도 푹 찔러버리면은 이제 연결이 잘 안 되죠. 자, 근데 약간 하여튼 악수 뒀고요. 백도 이걸 막아서 정리했습니다. 흙이 걸쳐서 손을 빼는 거는 이제 잘 둔습니다. 자, 백도 협공을 했고요. 자, 요 정석. 제가 추석 때 정석 10개만 우리 알자. 10개만 알자. 그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이제 한 칸 높은 걸침을 하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우리 크게 구침 정석을 사용을 하든지, 붙이는 구침 정석 사용을 하든지, 날짜 협공으로 대표되는 협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자기 돌이 여기 있잖아요, 백돌이.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협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이 협공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일단 마늘모로 통일해라. 붙이는 정석이 훨씬 어렵긴 해요. 5단 이상이 되시면은 붙이는 정석을 좀 더 공부하셔야 되긴 하지만, 붙이는 수를 두시더라도 결국에는 이 마늘모 자리가 핵심이에요. 이 자리를 둘 줄 알아야지만 다음 정석으로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빼고 이렇게 돌아라고 말씀드린 거는 수순이 길어지면 어떻다고요? 까먹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실전 때는 어쨌든 배운 대로 잘 두셨고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번 추석 특강 때 정석 강의 올려드린 게 많이들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고 얘기해 주셔요. 전에는 이 많은 정석을 머릿속에 집어넣곤 했는데 도대체 뭘 둬야 될지 그게 너무 헷갈렸는데, 이 10개만 알면 된다. 그것도 프로버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더더욱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아주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정석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은 흙 잡으신 분 입장에서는 100만 집이 생기니까 나쁘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하지만 그 정석을 통해서 이 정석은 원래 그런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정석에서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어디에 둬야 되냐? 선수를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쪽에서 어쨌든 백집이 생겼으니까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뭐 굳힘을 하시든지 여기 두시든지, 손을 빼란 얘기는 비어있는 아직 정석 진행이 되지 않은 곳, 일단 1순위가 귀가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면 점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두어가는 거. 손을 빼라는 건 이 얘기입니다. 가령 이게 돼 있다. 그러면은 벌림이 먼저냐, 뭐 이쪽이 먼저냐 라고 하면 어쨌든 이쪽을 두신 게 먼저예요. 가령 이제 다 이제 됐어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여기 두시는 게 먼저냐, 벌림이 먼저냐? 네, 그러면 벌림이 먼저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비어 있는 곳을 이렇게 차지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항상 실수가 나오시는 게 이 손을 빼는 걸 잘 못해요. 손 빼는 걸 잘 못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수가 잘못 둔 수입니다. 백이 가르고 나갔는데, 이 제가 초반에 가장 이 어려움은 이 선수를 잡는 능력이에요. 이 포석 능력은 큰 데를 찾아가는 거, 넓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기본 능력입니다. 싸움이 펼쳐지잖아요. 지금 이 좁은 지역에서 뭐가 이제 지금 실전에 나와 끊어서 이제 싸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뭐가 중요하냐? 일단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돌의 강약을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강한 돌인지 약한 돌인지.
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막 싸움만 하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살아있는 돌을 잡으러 다니게 돼요. 자, 여러분들 돌이 어쨌든 끊어졌습니다. 백이 민다가 있고 는다가 있습니다. 뭐가 밀고 뭐가 느는 거예요. 네, 상대가 이미 둔 자리를 이렇게 따라서 모양은 같아도 따라두는 거를 여기 민다라고 해요. 상대가 여기 뒀으므로 반대쪽을 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는 걸 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행마법이라고 하는데 답이 어딘가는 뭐 이미 잘 아실 거라 믿고, 자, 실전도 잘 늘어서 놓습니다. 여기 왜 단수 안 쳐요? 굳이 안 쳐도 되죠. 그러니까 이 판단 이 정도는 하셔야지 인터넷 5단에서 안 떨어지시는 겁니다. 자, 흑이 여기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도 했던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상대 돌에 한 칸으로 붙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돌이 3개가 있어. 네, 그러면은 요 라인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상대의 강한 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칸 혹은 뭐 이렇게 붙을 필요가 없다. 네, 요게 정수인데 뭐 약간 사소한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덮어갔습니다. 이거를 섣불리 나와 끊을 순 없죠. 나와 끊는 거는 막아서 그냥 크게 잡히니까요. 자, 그래서 실전에 이제 밀어갔는데 늘고 씌어갔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네, 상대가 한 칸을 뛰겠죠. 그 자리를 두시는 게 형태의 가장 기본 급소. 한 칸을 두신 거는 이게 배우시다 보면은 아까 중앙으로는 2칸 뛰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냐. 네, 그게 이제 한 70%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 돌이 하나가 있으면은 째고 맞고 째고 연결했다가 쳤을 때 째져요. 돌이 하나가 있으면 끊겨요. 그런데 돌이 2개가 있어. 2개가 있으면 얘가 안 끊겨요. 맞고 도도 맞고. 요거는 이제 구별이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들 중앙에 내가 하나가 있으면 한 칸밖에 못 뛰어요. 2개가 있으면 2칸 뛸 수 있어요. 네, 요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살짝 잘못 두시면 살짝. 네. 자, 날일자로 이제 간 건 흙이 올바른 방향이고요. 이 흙이 딱히 잘못 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선수를 하고요. 이을 때 자, 팍 씌어가니까 누가 봐도 흙이 좀 답답하죠. 왜 이렇게 답답해졌냐? 처음에 이수가 상대가 백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에 잡으러 가면은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반의 능력은 널포석 능력이라고 하는데 여기 넓은 데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고 중반의 싸움이 되면은 이 돌이 강한 돌이냐 약한 돌이냐 그 판단을 할 줄 아는 게 그 판단을 할 줄 알면은 쓸데없는 데서 내가 무리수를 안 두게 되죠. 근데 그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대 살아있는 돌에 바싹 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이제 점점점 누적이 되는 거죠. 자, 백이 덮어간 게 굉장히 잘 둔수입니다. 자, 2선에 갔을 때 2선을 기게 만드는 거, 요것도 굉장히 잘 둔수고요. 결국 한 칸을 띄어서 이 흙이 사활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 백이 한 번은 잘 뒀는데 이게 흙이 늘었어요. 돌이 높게 가야 돼. 낮게 가시는 거는 뻥 뚫려요. 높게 가야 돼. 흙이 밀어갈 텐데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떤 수가 있냐? 젖히는 거는 이 젖혔을 때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바로 끊긴 약점이 있죠?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뒤로 이렇게 하나 빼서 두시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돌이 한 칸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게 흙이 갇혀버린다 이거죠. 자, 요 수는 안 되죠? 네, 연결하시면은 환경으로 죽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상대 돌에 협공을 할 때는 높게 두셔요. 높게 둬야 돼요. 네. 그냥 낮게 두는 바람에 흙이 이제 백이 터져 나갔고, 좀 모양을 정리를 하긴 하셨는데, 자, 이거 밀어가고, 약점이 있어서 이거 지켰어요. 그래갖고 이게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별에 있는 백 두 점을 흙이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모든 게 이제 변은 3선에 두는 방법이 있고요. 얘가 돌이 3선이죠. 1, 2, 3선. 또 4선에 두는 방법이 있어요. 3선과 4선. 자, 어느 쪽으로 둬야 된다고요? 대부분 공격할 때는 4선에 둬야 된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거죠. 4선에 두시면은 상대가 2선에 둘 때 이렇게 2선으로 이게 가둘 수가 있어요. 근데 3선에 두게 되면 돌이 빠져나가요. 자, 붙이고 끊지를 못합니다. 탁 끊어서 있더라도 두 점, 한 점이 잡히죠. 그래서 붙여 나가면은 뭐 빠져나가야 되는데 호구 쳐서 이게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양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데 변에 두는 건 딱 두 개다. 3선과 4선 딱 두 개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4선 쪽에 두세요. 4선에 두는 게 맞을 확률이 70%예요. 물론 초고수가 되고 정말 뭐 우리 바우팁에 나오는 고수들의 바둑은 그 30% 내에서 또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거기서가 어려운 건데, 우리 여러분들은요 70%만 맞아도 70점 맞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30%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일단 70점 맞고 시작하자. 그러면 5급 바둑은 뻔하거든요. 5급 바둑은 뻔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 두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이유가 어쨌든 못 찾아. 그러면은 이제 공격이 물 건너갔고, 지금 보시면 흙이 열심히 싸우고 있긴 한데 여기도 어쨌든 100집 다 100집인데 흙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싸움만 열심히 하고 실속이 없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바둑 좀 봐주세요.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급수와 상관없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꼭 사연과 더불어 저한테 주시면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요 바둑을 정리하자면은 5단에서 6단 못 올라가시는 분들의 바둑을 보면은 초반은 뭐 공부해서 그럭저럭 가는데 강약 구별이 안 돼서 상대 강한 돌을 공격하려고 한다. 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돌과 약한 돌을 구별하는 법 별거 아니에요. 집이 있으면 강한 돌이고 집이 없으면 약한 돌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귀에서 굳히어져 있는 돌은 강한 돌이다. 변으로 벌려져 있는 돌 강한 돌이다. 얘네들은 공격할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두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 바둑 좀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은 사연과 더불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에 두어졌던 수많은 프로 바둑 중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게 많은 바둑을 한 판 골랐습니다. 자, 주간 프로 바둑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대국은요, 오유진 선수와 허서연 선수의 난설언배 8강전의 바둑입니다. 허난설월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강릉 지역에 대표하는 옛 시인이시죠. 그래서 이 난설원 기념하기 위해서 여자 선수들만 이렇게 대국을 펼쳤는데요. 8강에서 허서연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 오유진의 흑번, 허서연의 백번입니다. 이 바둑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제가 약한 돌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자꾸 움츠러들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 말씀드리는 게 나가야 된다, 나가서 살아라,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근데 막상 두실 때 잘 안 돼요. 프로들은 과연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오유진의 공격이 이제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허서연 선수가 어떤 식으로 타결을 해가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공부를 내가 그렇게 많이 해도 실력이 들통나는 게 딱 있어요. 이건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어떤 거냐면은 타개할 때요. 타개할 때. 그러니까 내 돌이 몰려서 쫓겨지게 되면요, 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또 당연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 심리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위축되고 좀 그럴 때, 어쨌든 잘 두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슬기롭게 잘 빠져나가시는데, 이
흔히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셨고 이걸 다이다 외워서 이렇게 넣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타개할 때만큼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타개가 그만큼 너무나도 어렵고 이 프로들 사이에서도 실력이 좀 판가름되는 게 실은 네, 타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세 칸의 협공했는데 세 칸 협공은 이걸 공격하겠다는 의도보다 여기 벽이 있거든요. 상대의 벽을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석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참고로 정석이나 포석이나 이걸 달달달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좋죠. 외워야죠. 그런데 외워야 되는데 내가 달달달 외웠습니다만 상대가 정석대로 두지 않았을 때 당황한다. 원래 정석대로 두지 않았다는 건 상대가 잘못 뒀다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일일이 다 응징하기가 또 쉽지 않죠.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상대가 그렇게 잘못 뒀다고 해도 어쨌든 둘 때가 많고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정석 공부나 처음에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은 상대가 조금만 실수해도 이 사람을 너무 뭐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정석 좀 틀렸다고. 네. 정석이 틀리면 정석 얘도 초반이 약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3급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은 초반은 약한데 중반의 전투가 무지무지 세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같은 3급인데 왜 이렇게 정석을 몰라? 이렇게 하수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야, 정석이 이렇게 모르는데 왜 3급이나 두고 있지? 아, 싸움이 무지하게 세구나.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상대방이 정석을 모르거나 좀 하수처럼 두면은 얕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 밀고 자, 이거 막았습니다. 백이 살았어요? 아니면은 뭐 가일수를 해야 돼요. 이걸 한눈에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3, 3의 돌이 가 있잖아요. 3, 3의 돌이 가 있는 거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따라서 백이 여기서 가장 나쁜 수는 뭘까요? 싸움을 하시는 게 가장 나쁘죠. 모든 싸움은 기본적으로 벌림이 두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 싸우는 게 나쁜 거고 이쪽을 벌리셔야 돼. 둔다면. 자, 그런데 지금 이쪽에 이제 더 넓잖아요. 상변을 흔히 얘기하는 갈라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갈라치는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양쪽에 두 칸을 벌리실 수 있어야죠. 백이 이쪽으로도 두 칸을 벌릴 수 있고 또 반대쪽으로도 두 칸을 벌릴 수 있죠. 따라서 이 자리가 그 가운데 급소가 되겠습니다. 시전에서도 가운데 갈라치기 잘 뒀고요. 자, 흑이 귀 쪽에서 다가갔으므로 백이 어떻게 둔다? 네, 반대쪽으로 두 칸을 벌리는 거는 원래 이 양쪽 갈라치기의 목적이고 양쪽으로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흑이 퍽 씌어갔습니다. 씌어간 수는 원래 이제 백이 벌리다 보니까 이제 벌려놓고 싸움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막히면 안 되죠?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백이 공격권을 가져오죠. 흑이 수비가 필요해요. 근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긴 하는데 실은 저건 수비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허세현 선수가 이제 손을 빼면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흑은 일단 덮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이 바둑의 설명의 주제인데 백이 살려면은 이쪽으로 막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2, 4, 6, 8, 8집도 이제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안에서 갇히는 거는 나쁜 거다. 자, 그래서 허세현 선수 나갑니다. 나가는 게 정수입니다. 씌우는 게 변에서 중앙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쪽을 이제 얻게 되는 거고, 중앙을 둬서 변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가 맞다고요? 무조건 중앙 쪽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밀고 나갈 때 한 칸 뛴 수가 나가는 탈출의 맥이 되겠습니다. 나와 끊는 수는 흑이 자충수를 두죠. 그래서 막아버리면은 두 점이 잡히게 되니까요. 한 가지만 해볼까요? 단수 치고
자, 2일 때 흙이 아래쪽으로 젖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 바둑이니까 아무래도 좀 요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또 5단 이상에 되시는 분들은 백이 곤란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로 막는 것은 끊어서 그냥 잡히죠. 느는 것은 이제 밀고 나갈 때 이 머리를 얻어맞으면 이것도 좀 백이 깝깝해요. 자, 그럼 여기서 백이 묘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백이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네, 단수를 치고 2일 때 반대쪽으로 막으면은 이게 묘수예요. 그럼 아까는 끊어서 잡혔는데, 이 백은 2이면은 도로 흙이 잡히게 되죠. 자, 따라서 이 자충수 유도하는 게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자리를 두라고 딱 두는 거는 이제 걸리는 수다 이거고요. 이게 백이 흙이 나갔습니다. 백이 이제 붙여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흙이 마늘모로 뒀는데 나와 끊는 약점도 노리고 있기도 하고, 백이 여기서 흙이 노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돌 사이를 이제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흙이 어떻게 끊을까요? 네, 반대쪽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젖혀야 되는데, 왼쪽으로 치받으면은 이쪽에 돌이 있으니까 백이 이제 원래 막으면은 연결인데 지금은 딱 끊어버리면은 백이 연결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수를 이제 노리고 두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데서가 이제 어려운데, 이쪽을 지키면은 안에서 어쨌든 수비하는 거예요. 버리더라도 나가야 돼요. 허선 선수가 자, 붙이고, 자, 젖히고, 이제 늘었습니다. 자, 이쪽 이제 밀었고요. 두 점머리 이제 때립니다. 자, 두 점머리 때리면 끊는 수가 있으므로 흙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이 흙이 나가면은 또 끊어지죠? 약점 수비. 흙이 끊기는 수 남죠? 약점 수비. 백이 끊기는 거 남죠? 약점 수비. 수비.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은, 백이 흙의 공격은 계속 갔습니다만, 백이 안에서 살지 않고, 심지어는 마늘모로 갔을 때 끊긴 수가 있어서 요도에 잡혀요. 그런 수가 남더라도, 백이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중앙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나가고 나서 호구 쳐서 보니까, 이쪽이 자연스럽게 벌림까지 백이 두게 됐습니다. 이 바둑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공격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꾸 안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다 보면은, 나가는데 성공을 하시면은 내가 혜택을 확 얻는 거예요. 이 바둑은 그런 의미에서 흙이 좀 공격이 좀 성급했다, 좀 빨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럼 흙이 포석이 좀 잘못되어 있기도 한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마늘모 뒀을 때 백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돌 세 개가 약함으로 지켰고요. 흙이 일단 황급히 변을 빨리빨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백이 갈라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수비를 한 다음에 상대를 쪼개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원래 그리고 있는 수가 답이다 보통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구친 수는 기본적으로 두기가 어려워요. 이 바둑도 보시면은 이쪽 연결을 하긴 했는데 이 급소를 딱 얻어맞으니까 흙이 떨떠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이 이제 흙이 좀 불리합니다. 그래갖고 끊어서 싸움을 좀 하긴 했는데, 이쪽을 호구치고 잇고 붙여서 이렇게 딱 나가니까 결국에는 이게 쪼개져서 흙이 이제 불리한 바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바둑을 고른 거는 상대가 어떠한 형태든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혼자 닫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공격을 당하면은 대부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위축돼서 안에서 살려고 해요. 하지만 바깥으로 두면은 이제 백이 두는 것처럼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바둑학교 뉴스 좀 어떻게 주간 바둑TV 잘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질문, 또 여러분들 바둑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세요. 자, 이번 주 주간 바둑학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반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0,000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의미에서 만들었는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